네이버 AI 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굵직한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가장 큰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지만 이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을 한 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만에 드디어 성과가 뭔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가 전해진 겁니까? 일단은 뭐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엔비디아보다 한 2배 정도 우수한 성능을 내는 뭐 이런 뭐 반도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약간 일단은 또 찝찝이합니까? 일단 써봐야죠. 왜냐 그러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GPT보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미나이 바로 박살났죠. 재미나이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조작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파장이 별로 없는 게 저는 좀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니콜라 그 위에서 이렇게 수소차 이렇게 굴렸을 때 지금 막 감옥 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구글 재미나이 그거는 왜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와, 뭐 니콜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낮게 보고요. 니콜라는 가능성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 증명도 못했고요. 근데 아마 구글도 증명 못하면 네. 뭐 그와 관련된 합당한 뭐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구글 쪽에 있어서는 기존에 바드에서 보여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미나이라고 하는 쪽이 이번에 이제 뭔가 그 보여주지 못한 것이지 네. 진짜로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할 거냐라고 한다면 아마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별로 큰 기대는 일단은 안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하나의 특성인데요. 뭐 엔비디아 대비로 우리가 몇 배나 뭘 압축을 했다, 뭐 어느 정도 성능을 낸다, 어느 정도 매개 변수를 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퍼포먼스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분명 중요하겠지만 네. 핵심은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이듯이 이게 아웃풋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구글에 대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언어로 이 AI를 다루게 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제미나이에 관련돼 가지고 중국어로 넌 누구니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바이두의 AI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두의 AI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바이두랑 뭐 같이 했어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모델은 설정을 해놨는데 이 네.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독특하잖아요. 한문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바이두의 데이터베이스를 긁어서 그쪽에 있는 모델을 적용을 하면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얘가 이제 본인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어찌 보면은 AI 핵심은 결국 데이터입니다. 네.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문 영역권, 중국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학습시키기가 어려운 환경이고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아웃풋을 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넌 누구니 하면 저는 네이버의 AI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기사의 내용들을 판단해 보면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논리적 결과물에 의한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의미인가요? 논리적 결과물에 의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다른 의미의 영역의 내용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그 중국어 번역과 뭐 다른 언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 직역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네. 의역을 한다는 거죠. 의역을. 이게 뭐냐면 다음 달 정도에서 이제 삼성에서 그 온디바이스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우스 이제 신형 핸드폰에 가우스가 장착된 그 동식 통번역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나갈 때 현재 그 번역기 어디 거 쓰시나요, 대부분? 번역기요? 전 구글이요. 구글이 좀 높아요. 그게. 팝하고 많이 쓰지 않나요? 팝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딱 이제 영문 보고 네. 해석을 하고 하는 그것과 팝하고는 약간 좀 오역이 있어요. 저는 팝하고를 쓰기 예. 때문에 네이버의 팝하고하고 그 삼성의 휴대폰 그 버즈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좀 하면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그거 뭐 갤럭시 비쌀까요? S24에 장착이 아, 되지 그래요? 않습니까? 아, 저는 그거 너무 필요하거든요. 일단 시범형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아. 이게 점점점 개선이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너무 좋겠다. 환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애플에서도 오늘 그 아카이브라고 해서 그 AI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애플에서 발표한 것은 3D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운용되는 사물의 그 표현을 다각화시키는 AI를 개발했거든요. 삼성은 이 통번역,
이제 언어를 기반으로 한 AI를 이번에 이제 장착을 하는 겁니다. 네. 영어권 문화이기 때문에 영어 그 번역과 해석과 통역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 않기 때문에 애플이나 미국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출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 삼성하고 네이버의 파파고와 삼성의 그 가우스가 협업하는 부분은 새로운 반도체를 생산해서 이 부분에 생산물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 그 측면에서의 협업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추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의혹의 영역으로 그 서로 협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번 반도체 결성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오늘 주가 측면에서 네이버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 또한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주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찰해야 될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어떤 번역기를 쓰냐에 대한 파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국어를 쓴다니까 이제 파파고가 더 좋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어는 구글이고 일어는 또 파파고가 더 좋다라고 의견도 남기시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이러는 파파고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라인의 그 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했으니까 당연히 LMM 모델 자체가 네. 라지 랭귀지 모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쓰면 당연히 그래서 뭐 번역의 질, 한글로 번역하는 번역의 질은 파파고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외국어를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의 질과 우리나라 언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의 질이 아마 각 모델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마 갤럭시 S24 사셔서 네. 버즈 쓰시면 네. 아마도 그 시험 모델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품질이 좋지는 않을 그래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사야겠군요. 뭐 안정되게 기다려야 될 텐데 그 로 데이터가 모이고 오류가 많이 쌓이고 오류를 수정하는 부분이 쌓여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모델을 사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리고 안타깝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AI 관련돼서 지금 네이버랑 삼성만 좀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SK텔레콤도 AI 반도체에 진출한다고 국내 최초로 선언했던 기업이라는 점. SK텔레콤이요? 네. 하이닉스가 아니고. 네. 오. 그러면서 이제 개발하고 난 뒤에 실제로 소프트웨어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티맵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걸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고 그게 좀 더 정밀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역시도 과거 데이터를 과거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솔루션을 만들겠다라고 이미 협업을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SK도 현대도 네이버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 만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가 아직까지는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희영 교수님. 네. 네이버와 삼성전자에 대한 AI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딱 좋지 않은데 우리 교수님도 좀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는 좀 측면이 좀 다르다라고 보죠. 어떤 왜냐면은 걸까요? 지금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금 서비스 지금 생성형 AI 출시 이후에는 뭐 서비스 고도화 부분 뭐 공헌을 좀 했었습니다. 뭐 B2B가 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뭐 비즈니스 온에 대한 사스 서비스 솔루션 업체를 좀 인수한다는 소식도 좀 전해왔는데 여기서 상용화 이후에는 실질적인 어떤 사업화 내지는 여기서 발생되는 실적 연동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본격화했다라는 관점에서 네이버는 좀 주가를 좀 더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주시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이거 근데 이게 만들었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뭔가 만들어도 이걸 빨리 양산을 해서 뭐 팔거나 뭐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제 뭐 돈을 야기시키면 만들 만한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근데 상용화는 언제 되는 거예요? 좀 전에 김정일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 이때 본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 점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게 뭐 분기인지 뭐 6개월 향후인지. 정도의 시행착오와 검증 데이터를 포함해서 새로운 이제 상품이 나오겠죠. 이때부터 돈을 벌겠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는 어떤 생산물에 대한 가시적인 데이터가 나타날 걸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결국 디바이스가 많이 팔리든 아니면 디바이스가 안 팔리는데 이 AI 반도체와 연결돼서 서비스를 많이 팔든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써야 오류도 빨리 잡을 수 있고 로 데이터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내년도 갤럭시 S24는 단순하게 그냥 단말기의 판매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의 판매까지 증가시켜서
소위 그동안 혁신이 없었던 스마트폰에서 혁신적인 부분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외로 우리나라 AI 쪽에서는 아까 이제 SK텔레콤도 말씀하셨지만 네이버가 축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네, 현대차도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네이버에 이미 협력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이버 1784 같은 그런 이 로봇 시스템을 네이버는 엄청나게 수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KT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AI를 축으로 해서는 의외로 삼성전자 그다음에 네이버 둘은 여러 가지 축으로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두 기업이 손을 잡아서 어떤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네이버와 삼성전자 내년에 더 오르냐 여부이잖아요. 지금도 사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서비스 기업들 저점 대비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둘 다 좋게 보시겠죠? 네 분 모두? 안 좋게 본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이버 좀 이제 많이 올랐다? 왜요, 네이버 고수? 일단은 네이버의 주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네이버가 뭘로 돈을 버냐인데 네. 결국 네이버 쇼핑이거든요. 광고, 쇼핑 뭐 이런 네. 거? 광고 같은 경우는 온라인 광고도 지금 경기 침체에서 점점 안 좋아지는 추세를 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는 쇼핑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라는 경쟁자한테 계속해서 마켓시어를 뺏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치지직이라는 서비스를 내는 이유 그리고는 네. 다른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이유 역시 결국에는 본인들도 뭔가 여기서 하나의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는 거고 네이버를 냉정히 분석해 보시면 네이버가 과거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성장한 게 구글의 과거 5년 성장률보다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네이버를 투자하심에 있어가지고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반대 의견 있으세요? 네이버 내년에 주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좋을 것 같다. 네네.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와 구글의 결합, 네. 삼성과 네이버의 결합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돌파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물론 최근에 조정받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적인 상승에서 흐름이 나타나죠. 구글은 아직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신고가가 한 100불 정도 남아 있는데요. 10불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흐름에서 뒤따라가는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맥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신고가 영역에 올해 돌파 흐름이 나타났고 네이버는 뒤따라가는 측면에서의 가격 흐름이 진행된다. 네. 이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접근으로의 판단이죠. 같이 가는 겁니다. 많이 올라야죠. 네, 더 많이 올라야죠. 올라가야죠.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멀었죠. 멀었습니다. 네. 어떻게 김종일 교수와 지금 변영인 교수님은 말씀 안 하시는 이유는 애매해서 그러신 걸까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이버 당연히 좋게 보지만 저는 지금 삼성과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보다는 지금 사우디나 이런 쪽에 엄청나게 팔고 싶어하는 네이버의 그 IT 서비스가 정말로 해외로 판매가 많이 된다면 네. 이번에 한 천억인가 됐잖아요. 근데 그뿐 아니라 네이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기자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네. 네이버가 생각하는 건 조단이거든요. 사우디에 수출하고 싶어하는 그 IT 서비스 물량이요. 5일 그래서 단위로. 네, 그 정도의 만약에 수출이 이루어진다면 예전에 라인으로 인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그러니까 사실 그 오픈 AI 더하기 마이크로소프트와 하는 그것도 결국에는 많이 더 기업들에게 팔 수 있는 그런 B2B가 돼야지만 이게 확실하게 실적도 또 주가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이버도 그러한 실질적인 성과가 내년에 좀 나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변영 교수님도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고 있는 네. 흐름들 좀 보였는데 내년도에는 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더 있다. 지금 서비스 출시 이후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네. 저는 이제 실적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단순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해서 좀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기술주도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고요. 내년에는 더 유의미한, 그러니까 정말 돈이 되는 그런 영역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김대중 교수, 영어학원 앞으로 어찌 될지 팝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김종효 고수, 네이버와 삼성의 조합 확산이 중요하다. 변영희 고수는 AI 칩 경쟁 심화 속의 수혜는 반도체주다. 테이버 고수, 파운드리 제발 하면서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짠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2위 주제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